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17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법을 하겠습니다. 두 문제가 나오죠. 공공주택특별법도 두 문제, 민간도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민간임대라는 것은요, 어떤 실무상에 우리가 현재 보면 주위에 많이 형성이 되어서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그런 임대사업자를 규율하고 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 알아놓으시면 향후에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시면 본문 보겠습니다. 민간임대법 본문. 자, 모든 법에 있듯이 첫 번째 역시 총칙이 나옵니다. 용어 정의하고 민간임대에 관한 정책사항이 일부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용어 정의에서 총칙에서 시험에 잘 뜹니다. 일단 용어 정의 보시면 민간임대주택법을 배우시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등장을 합니다. 자, 민간임대주택 하면 임대 목적, 즉 임대 사업을 위한 영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공공이 아니고 민간 임대인들의 임대 영리를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랍니다. 주택하면 우리가 흔히들 보시면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소유권이 이 임대사업자한테 완전히 주어져 있는 또 구분 소유가 되어진 그런 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편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하고 이제 거기 오른편에 있는 부분 같이 이것도 보시면 지문이 잘 뜹니다. 자, 우리가 주택하면 토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소유하던 또는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일부 토지 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이 토지를 임차해서 임차 기간을 좀 길게 15년 또 30년 길게 해서 그 위에 건설한 주택 이것도 임대 사업으로 그 임차 기간 동안에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 이것도 민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가구주택 있죠. 원래 다가구는 구분 소유권이 안 돼 있고 전체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해서 구분 임대하는 형태인데 이 구분 등기가 안 되니까 원래 임대 사업용으로 안 된다가 기본 원칙인데 요 다가구도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이 요건을 갖추면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구분 소유권 형성이 안 되어도 호실별로 임차인의 업무적 임대 기간을 주어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른편 보시면 이 다가구주택을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 요건이 있다. 뭐냐? 일단은 본인 그 다가구 안에 본인 즉 집주인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 또는 뭐 방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를 다 임대로 제공한다면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여기 거주하는 임차인들은요 보통의 1년, 2년 단기 임대가 아니고 10년 이렇게 길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적인데 등록을 꼭 해야 된다. 임대 주택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임대 주택으로서의 어떤 보호를 받고 또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권익과 어떤 업무상이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임대주택이 보시면 밑에 보시면 크게 건설 임대가 있고 매입 임대가 있죠.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사업이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 가지고 규모 크게 단지급으로 건설하기도 하고 한 개, 두 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임대사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임대를 위한 목적에서 건설했다. 그러면 규모에 관계없이 다 건설임대에 포함됩니다. 자, 특히 또 니은편 보시면은요, 최초는 분양하려고 분양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건설했는데 이 사회가 좀 안 좋으니까 지금 안 좋으니까 미분양되었어요. 미분양되어진 물량들 그 건설한 사업자가 임대로 돌려서 등록하면 이것도 건설임대에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사용금사일까지 미분양되어서 임대한다. 즉 분양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등록하면 임대주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건설임대에 포함됩니다. 매입임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임대다 알았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한다. 매매 등 임대 사업을 위한 목적에서 집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한다. 그러니까 흔히들 있겠지만요, 이 집을 산다, 매입한다 이거 말고도 기타 보시면 정여받는 주택들, 상속받은 집들 이렇게 팔지 않고 임대 사업으로 돌리면 다 이것도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크게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요것도 따로 건설이든 또는요 매입이든 간에 건설하든
매입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다랍니다. 보통은 다 규모 큰 사업장들은요 건설합니다. 하지만 또 개개인들이 임대사업할 때는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건설을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단지 전체를 통째로 매입해서 어떤 기금 지원에서 매입해서 어떤 공공지원 임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하면 임대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에서 취득한다라죠. 다음 어느가 무엇이냐 보시면 각종 어떤 공공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금의 지원. 그래서 주로 가번처럼요 주택도시기금위에 출자를 받아서 건설을 합니다. 싼 저리의 이자죠. 요즘 PF 이자가 뭐 13%, 14% 합니다. 15%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빌려올 때는 2%, 3% 저리의 어떤 그런 식의 지원받아서 건설했다. 임대로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된다. 또 밑에 보시면 각종 어떤 공공택지라든지 종전부동산 등을 수익역으로 매입했다. 싸게 매입했다. 또 일반적인 매입했지만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집을 더 많이 지었다. 또 용도 지역도 바뀌면요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규모가 커져버립니다. 혜택을 받았다. 또는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이런 식의 땅에서 민간임대 사업할 때 땅을 싸게 줍니다. 이와 같이 각종 어떤 공공적인 지원받아서 임대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위에 박스 위에 보시면 본문에 보이시죠.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받는다 라고 합니다. 민간 임대는 기본 원칙이 임대료 결정,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정한다. 이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공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 건설하거나 매입을 했다 할 때는요, 일단 임차인과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대신 임차인의 선정과 임대료의 결정을 공공임대에 준할 정도로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목적이 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다 합니다. 어떤 임대주택은요, 처음부 다 보시면 임대 업무기간이 다 10년이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도 10년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또 장기 일반 민간임대도 10년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민간임대는 다 업무적 임대 업무기간 10년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시면 단기 일반 민간임대에서 4년짜리 있었죠. 그건 다 삭제가 되었죠.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단기 일반 민간임대 4년짜리, 그 당시 4년이 그 4년 전에 임대사업자로 되어진 분들은 그 4년까지는 유효합니다. 끝나면 이제 10년 하든지 팔든지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있죠. 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즉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보통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건설하든 매입하든. 자, 아닌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10년 이상이다. 그래서 뭐 장기 일반도 10년 이상. 물론 이제 우리 임대는 다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면은 건설하든 매입하든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의점이 이제 민간임대, 공공지원일 때는 아파트 단지가 주로 많이 나오겠지만은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할 때는 기존 일반적인 아파트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우리가 안 되고 도시형은 생활주택으로서의 아파트든 연립이든 이것은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다 해제해서 일반적인 좀 중소규모 또 중대규모의 큰 평수의 민간임대도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었으니까 그 추이는 이제 가을쯤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만 되지 그 외에 아파트는 안 되고 연립이나 다세대 형태의 장기 일반은 된다란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깜빡하고 빼먹었는데 오른편을 또 보세요. 보시면 민간임대법의 재정 목적이 있죠.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저기 보시면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육성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육성이란 부분이 있더라. 특징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또 중요한 말이 있죠. 우리가 오피스텔 등을 이제 임대사업을 할 때는 또 조건이 있었죠. 이것도 작년과는 바뀌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작년도 공공임대와 똑같이 오피스텔을 임대로 활용할 때는 85 이하의 규모에 제한받았지만 지금 120제곱미터 이하, 전용 평수가 120 같으면요, 뭐 44평 또는 보시면 큽니다. 이렇게 평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오피스텔을 120까지 이하
일대 또 안에 당연히 그죠? 주거 형태니까 입식 부엌과 화장실과 목욕실 갖추고 있는 형태의 오피스텔 요거 민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하고요. 또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외 건축물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물 있죠. 이것도 민간 임대 주택의 준주택으로 활용하게 해주죠. 이것이 기억나시겠지만은 문재인 우리 대통령일 때 보면 그때 뭐 호텔이나 모텔을 매입해서 청년 뭐 임대로 활용한다. 바로 그런 식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택 외 건물, 모텔이나 뭐 기타 상가 등을 인수해가지고 그 내부에 보시면 기숙사로 개조해서 임대 사업하게 해준다 할 때 등장이 되었던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해서 보시고 다시 본문을 보십니다. 자, 임대사업자란 무엇이냐?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한 개 이상의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 건설 또는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랍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1호란 말은 한 개 이상만 집을 사든 또 집을 짓든 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란 말입니다. 자, 6번에 주택 임대 관리업자 있죠. 중요한 사항이죠. 주택의 소유자, 이분이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그 건물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는 것인데 밑에 보시면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있죠. 자기관리형은 자기가 임대사업자인 것처럼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 임대주택용으로 활용할 그 건물을 임차해서 전대친다. 자기 책임으로, 관리업자 자기 책임으로. 그래서 이 임대 집주인한테 집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그 내부를 고쳐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풀옵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전대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 때 보시면 안에 내부를 벽지를 바르고 또 좀 더 고급화해가지고, 그죠? 뭐, 풀옵션 넣어가지고, 이렇게 빌릴 때는 뭐, 한 채당, 한 방당 해가지고, 뭐, 30만원 또는 50만원 확정료로 뭐, 3년, 5년 빌려가지고, 안 내부를 바꿔가지고, 자기는 뭐, 100 벌어서 100 해가지고, 월세 100만, 이렇게 해서 재임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뭐 하다가 망하면 자기 책임이죠. 이 순수한 사업형을 말합니다. 위탁관리는 말 그대로 위탁해서 관리만 딱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입니다. 로부터 수수료받고 임대료의 부가징수, 임차인 관리 등 순수하게 임대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해주는 업무란다. 그래서 수수료받고 대행해준다. 임차에서 전대친다. 두 개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용어정의입니다. 역세권 등이다라죠. 이 청년들이 임대택에 많이 삽니다. 청년, 보시면 한 번씩 서울시에 보시면요, 청년주택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같이 역세권 등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형태의 임대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이란 무엇이냐랍니다. 그래서 철도역 환성시설 산업단지, 또 옆에 보시면은요, 4번, 5번, 6번 포함시켜서 연구소, 각종 어떤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철도역, 환성시설, 연구소, 각종 어떤 대학들, 또 보시면 저기 산업단지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곳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다. 1km 딱 보시고요. 이 경우에 시도에 따라서 이 1km를 50%, 즉 500m 또는 1.5km 이렇게 또 증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년주택 혜택이 주어지면 용적률을 완화받고 해서 집을 지어서 이제 좀 더 큰 평수를 좀 더 큰 어떤 면적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여러 방을 만들어서 임대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10번 또 나왔었죠. 주거지원 대상자랍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어떤 계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거지원 대상자. 저희 공공주택법 가시면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는 주거지원 대상자라 부르죠. 여기서 의감에서 차이 납니다. 11번도 나왔었죠. 복합지원시설입니다. 자, 복합지원시설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각종 어떤 편의시설을 말하는데 모든 임대가 아닙니다. 민간임대, 일반인 장기 일반이라든지 종전에 있던 단기 일반 같은 경우는요, 이 좋은 장소에 있어야 임차인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공공지원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공적인 토지를 지원해 줍니다. 싼 땅을 줘요. 싼 땅이 시가지 내겠습니까?
시가지 밖에 저 멀리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는 딱 지어놨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을 위해서 각종 어떤 지원해주는 어떤 편의시설이다. 이 말이 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두세요. 그러니까 복합지원시설 종류 보시면 얼큰 쭉 있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다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번 중요하죠. 일명은 쉐어하우스,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 일명은 쉐어하우스입니다. 보통요, 우리가 임대주택들은 말입니다. 한금을 통으로 다 임대해서 1, 2, 3, 4층 다 임대하든지 또는요, 뭐 3층, 4층 또는 뭐 101호, 102호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때 그 한 거주 공간 내에는 임차인들이 한 명이든 또 한 가족이든 가족 구성원들이 살게 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의 그 뭐 빌라 뭐 2층이라든지 또는 뭐 아파트 한 103호 이렇게 해서 이걸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는데 이때 보시면 가족 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을 하나의 주택에 다 집어넣습니다. 계약은 다 따로 하겠죠. 그러면서 방들은 이렇게 한 방에 뭐 한 명 살든지 또 한 큰 방 같은 경우에 2인이 실려서 살게 하든지 큰 관계 없는데 각기 거실이라든지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계약은 각각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입주시키는데 방실은 따로 분리해서 배정하되 공간 일부들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것도 외워두시고요. 가족 관계가 아닌 2명 이상 아닌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딴 거는 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가유통의 지원편에서 보시면 이것도 1번 따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목적, 임대사업을 위해서 자금, 기금 등의 자금 지원해주고 조세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자, 밑에 그 박스 안에 잘 보시면 이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자금 지원과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육성은 없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육성이지 임대사업자의 육성. 앞에 지에 보시면 우리가 임대법의 재정 목적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육성이란 말이 보입니다. 이 부분 앞부분 보이죠? 근데 여기 법에 있는 국가지원편 보시면 여기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이지 임대사업자의 육성이란 말은 여기 없다. 그래서 목적을 묻는지 또요 뭐 자금이나 조세 지원한다 할 때 묻는지 원래 있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그 세금 면탈 형태로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육성편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육성은 없습니다. 임대관리업자 육성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딱 보시면 국가나 지방에서는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 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위해서 각종 어떤 조세 지원은 없습니다.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나 어떤 기금 지원이 아니고 행정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 지원들.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임대사업자부터 또 뜨죠. 이 편은 조금 더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